가난하든 부자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딱 그 20대 때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소소하게. 학교 끝나고 친구랑 커피 알바해서 돈 모아서 그 돈으로 뭐 해외여행도 가보고, 뭐 그게 돈이 들던 돈이 안 들던 뭔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운다던가 약간 자유로움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시간은 약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게 2017년도에 딱 20살이 되던 해에 3월 달에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제가 그때 재수를 하려고 했는데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저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간병을 좀 해보겠다.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먼저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6년이 돼버렸어요. 영케어러,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돌봄과 학업, 생계, 취업 준비 등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만 있을 뿐 영케어러에 대한 정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이 없으며 지난 4월에서야 보건복지부에 의한 실태조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영케어러에 대한 국가별 대응 수준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7단계 무반응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 대응이 모두 부재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라든가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도 특정 정책 대상이 있고 그 정책 대상을 고려해서 그들을 위한 지원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새로운 욕구에 대응할 만한 그동안의 정책이나 제도나 서비스가 부재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 서비스만으로 커버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법률 공백 속에서 영케어러들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돌보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 있을 때에도 돌봄 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생각하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의 부재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법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제공받는 방문 돌봄 시간은 하루 약 4시간에 그칩니다. 8시간을 일을 하거나 뭐 일한다고 치면 나머지 4시간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돌봄을 또 따로 파견을 한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엄마가 하루에 자기를 돌보는 사람을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를 오래 돌보셨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더 고용할 수 있게 그 시간을 늘려주고 정부에서 좀 보조금을 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이미 그건 4시간만 줬으니까 이미 다른 사업을 갖다 붙여야 돼. 약간 이렇게 돼버리면 그 가뜩이나 자유를 원하는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또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뭘 하고 엄마 또 적응될 때까지 또 제가 계속 신경 써드려야 되고 계속 중간에 막 전화 오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응의 과정을 또 몇 개월 거쳐야 되는데 이게 또 그 분이 또 계속 하신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의 부재는 특히 학습, 진로 설계 등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영케어러들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그냥 부모 없이 동생들을 보살피는 착한 철이 일찍 든 아이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들이 어떤 삶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 시기에 겪어야 될
것들을 겪지 못하고 계속 유예됨으로써 성인기에까지 또는 그 이후 전생에 걸쳐서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받는 이자의 관계에 우리가 주목했다면 지금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 근데 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자체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3자 관계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이 영케어러들에게는 더 관심이 가야 된다. 지자체나 비영리 단체는 1, 2년 전부터 영케어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돌봄 자체에 대한 지원에서 나아가 교육비, 여가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케어러가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서울 생명의 전화에서 했던 거는 그냥 언제든지 자유롭게 저 뭐 이거 뮤지컬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신청서를 내면 거기서 이제 결제랑 다 해주셔가지고 티켓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콘서트를 보러 가는 동안 돌봄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도 채워주셨어요. 따로 보호사분이 오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요? 네, 그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을 이제 미리 제가 시간대를 알려드리면 되는 시간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엄마랑 같이 계셔주시고 저는 그 시간에 뭘 배우러 간다거나 뭐 관람하러 간다거나 해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원을 해줘도 어쨌든간 영케어러의 그거 핵심은 돌봄인데 뭘 배우러 가고 싶고 보러 가고 싶은데 그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이처럼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또래와 다름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영케어러 중심의 복지제도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도와줘도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집안의 빚을 갚거나 주거비를 해결하거나 생활비를 해결하거나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영케어러를 중심에 놓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는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답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은 빠져 있고 그냥 다달이 10만 원씩의 급여를 주는 것 아니면 또 청년 같으면 뭐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거는 그래도 약간 그 영케어러를 중심에 놓고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 이 아이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사건들, 이벤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 시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유예시키거나 이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도 마침내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영케어러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영케어러 지원계획 수립, 영케어러에 대한 상담, 교육, 취업, 자립지원, 관련 센터 운영을 골자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올 하반기 중으로 영케어러를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케어러들이 미래를 제약받지 않고 자신의 삶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돌봄을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때입니다.